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유지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의 경제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정책적 기조에 대한 재고할 수 있다라는 시사의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앨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인프라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이 연말 통과되어 22년도 성장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증가 추이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0.19를 기록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4월에 FOMC 의사록에 테이퍼링 계획 논의의 가능성이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의 패닉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어느 정도 또 달래기가 들어가서 그나마 좀 괜찮아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그 실업 수당을 어느 기간까지 줄 것이냐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자, 지갑이 좀 두꺼워야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좀 헛짓거리를 좀 많이 할 수 있죠. 뭐 투자를 하든 뭐 소비를 하든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갑이 두껍지 않고 오히려 얇으면 할 게 없죠. 그러니 이런 측면도 상당히 우리가 좀 잘 보고 넘어가자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실업수당은 언제까지 줄까요? 실업수당은 자 보시게 되면 9월 6일까지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 법안의 마감은 9월달 정도 내지에서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50개 주에서 대략 주에 300달러씩 주니까 실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39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야금야금 받고 있고 너무 여유로우니까 당연히 이것으로 약간의 투자 쪽으로 돌린 형태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코인도 일부분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프라 투자 부분을 좀 더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이런 수당 부분을 이제 축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취업의 일자리 부분을 SOC 쪽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해서 좀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런 형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접종률 추이와 고용률 추이는 비례하면서 가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취업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면 실업수당을 단기적으로 좀 축소를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취업수당 쪽으로 조금은 더 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또 댓글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과연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기존의 원자재 부분 쪽으로 이제 코인 돈을 좀 빼고 원자재 쪽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또 보게 되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금이 과연 많이 늘어났을까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매번 이런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온스당 얼마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러면 들어오긴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조만간에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근데 그 금 쪽으로 많이 쏠렸냐? 그건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구리나 은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괜찮거든요. 리튬이나. 예. 그래서 이런 좀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에 대한 주장보다는 그냥 전체 원자재 시장 쪽으로 좀 들어온 자금도 일부 있겠거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 동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딱 단도직입적으로 금 쪽으로 그냥 갔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4만 달러 선 반납이 나왔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기관의 투자자 관심이 금으로 옮겨갔다 라고 해서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로이터 인터뷰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JP모건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이쪽에 JP모건 회장이 워낙 그 청개구리인 심보로 너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거를 좀 보게 되면 뭐 CME의 선물 미결제 약정도 좀 줄었고, 그리고 이번 형태도 좀 약간의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로 이렇게 좀 봤다라고 하는데, 아차,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를 해놓고 또 깜빡할 뻔했습니다. 이번에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에서도 그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오로지 코인 시장만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원래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중국은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채굴을 뭐 방해하겠다, 그거 원래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또 뉴스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록 내용이 5인이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약간 고민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의사록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왔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의사록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요인으로 일시적 효과가 희미해진 후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을 기대를 했다. 더 앞을 내다보면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과 일치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홀드값을 떨지 말아라. 그리고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들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위원회의 장기적 목표 달성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에 잘 고정되어 있다라고 논평을 했다. 이 정도 물가 인상은 엄살이고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온 건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통화정책 입장을 고려하면 참가자들은 이 도전적인 시기 동안 미국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정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하겠다라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경제가 위원회의 장기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라는데 동의를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순환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해봐라. 그리고 연준이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가증권의 보유액 매월 최소 800억 달러, 기간 담보 유가증권 보유액을 매월 400억 달러씩 계속 늘릴 것이다. 계속 돈 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올해까지는 할 것이다. 그것도 9월 달까지는 할 것 같다. 라는 약간의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또 쭉쭉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이러한 유가증권의 원활한 시장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MBS 보유량을 추가 금액으로 늘리고 매입 기간과 상업용 담보부 증권을 매입을 하겠다.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한 번 더 조금 더 힘을 더 높여서 좀 더 많이 올려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방준비 이사회에서 재투자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했었을 때 우리는 뭐라 하든 돈을 계속 뿌리고 인플레 우려한다라는 소리 말고 당장 취업 걱정이나 먹고 살 걱정을 조금 더 덜어주는 형태로 우리는 가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가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통화정책의 적절한 입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제 전방에 대한 들어오는 정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원회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있다라는데 동의를 하였다. 자꾸 인플레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우리는 움직이게
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만족할 조건부가 승낙이 되었을 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7월, 8월 달은 확정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뭐 G7, G20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과 내용과 그리고 이때 기준에 또 테이퍼링에 대한 뭐 내용도 있고요. 뭐 빨리 그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요점은 6월달 FOMC도 중요하겠지만 8월달에 나오는 FOMC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전문가 말로는 6월달, 누구는 8월달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둘 다 좀 체크를 하고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래나 저래나 뭐 7, 8월 달에 또 도쿄 올림픽 부분도 좀 있는데 이제 이 7, 8월 달에 대한 행사가 좀 많은데 별로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역발상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해보자. 코린이는 좀 별개로 보고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좀 크게 기대 수익률을 크게 잡지 말고 하반기 쪽은 조금 적게 잡으면서 수익률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7, 8월 달에 좀 챙겨볼 만한 그런 시황 내용도 상당히 많다. 네, 계속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나는 비트코인 판 적 없다. 나는 오히려 지금 평단보다 조금 더 그러하지만 나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는 블랙록이 있죠. 네. 그리고 중국의 검색 포털 암호화폐 일제히 급락, 인기 검색 3위까지 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의 웨이보를 통해 가지고도 봐도 실시간 검색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북부 쪽 지방 쪽은요 워낙 잘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시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비트코인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만큼 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연준 OCC, FDIC 암호화폐 규제 TF팀을 출범 예정을 갖고 있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코인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브라이언 브룩스가 지금 기간에 발행한 해석 서한을 포함해 보류 중에 암호화폐 규제 조치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이거를 박살을 낼 거라고 하면 오히려 코인베이스를 상장시키진 않았겠죠. 그리고 코인쉐어스의 CSO가 이번 암호화폐 하락 건강한 조정일 것 같다. 그는 거품이 이번에 많이 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다 레버리지도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을 주어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리퀴디티 프로토콜 저스틴 선이 60만 이더 강제 청산이 될 뻔했다. 라고 해서 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웨이보에서 지금 나는 안전하다. 총알이 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계 마이닝풀 탑의 창업자 리더 장저월의 이번 해프닝과 관련 디파이 본질은 무통제, 완전 자유금융이다. 관계에 쌓인 고레버리지는 이 바닥에 부지기 수이고 언제든지 내 돈이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청산도 저스틴 선이 당할 뻔했는데요. 여기서 또 이 고란 기자님에 대한 또 유튜브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유튜버 몇 분 거를 좀 이렇게 구경을 잠깐 합니다. 보면 이번 실시간 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파이어즈 눈앞에서 생계형 기자가 된 썰이라고 하는데요. 청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코인 시장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원래 자체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게 아직은 정부가 인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락폭이 워낙 큽니다. 예, 워낙 커요. 보면 보이시잖아. 워낙 크다라는 거. 56,000에서
거의 3만 달러까지 깨고 그렇게 올라왔던 형태인데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울 만큼 뭐 했죠. 최고점 대비로 보면 진짜 그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디파이는 언제 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디파이를 어중간할 때 이런 때나 이런 때에 잡아버리면요. 청산당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담보용으로 했었을 때는 청산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고란 기자님은 약간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도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를 좀 심하게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니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장을 오랫동안 기자님도 좀 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조정보다는 이제 시장이 진입으로 봤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조정을 좀 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멘탈이 한번 터져버리니까 잘못된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자 농사를. 근데 이 바이낸스 쪽에서에 대한 측면에서 들어가서 빨리 이제 돈을 조금 더 입금을 시켜서 그 대출금을 빨리 갚고 어떻게 해서 좀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코인 시장이 생태계가 좋은 건 아니죠. 내가 꼭 하려고 할 때쯤에 사이트가 들어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업비트에서 입금을 이 시점에 해서 입금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매도를 치려고 하는데 안 되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비트맥스 한때 꽤 많이 했었을 때도 그랬던 적이 꽤 있어요. 렉이 너무 많이 걸렸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았을 때는 아마 기자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거를 좀 놓쳤던 부분, 경험치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은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나 올라왔을 때 제가 디파이나 이런 스테이킹 쪽은 별로 제가 언급을 못 하는 부분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있긴 하겠지만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파이를 해갖고 락업 기간이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 페니스까지 이렇게 과거 2018년도 때처럼 페니스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디파이 코인들도 몇 개씩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고란 기자님이 이거 이자 농사로 파이어 쪽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서 최근에는 또 퇴사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방송 도중에 울고 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만큼 냉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5월 중간선 때 아마 정리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금을 지켜냈고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기준과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저의 그런 멘탈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배웠던 그대로 진입을 해요. 왜냐 저도 과거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멘탈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걸 엄밀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은 또 여기서 멘탈 나가서 한 번 더 쉬고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또 여기서 이자 농사를 한 번 더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또 그런 실패가 이어졌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내용이 좀 틀리거나 그러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하락기 때 디파이 이자 농사를 좀 지어라. 유동성 풀을 제공을 할 때는 하락기 때가 더 낫다.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로는 디파이가 살아남는 디파이 쪽만 일단 정리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만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 더 이자를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현 수준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에 있는 그 박스권 안에서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 주겠다, 60%를 주겠다. 그런 거에 너무 눈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침체기 때 좀 디파이를 하는 게 전 맞다. 중간에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디파이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공포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그만큼 또 성장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이때 바보 취급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하고 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수익을 지켜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반기 때는 좀 더 수익을 내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장을 수익률을 조금 더 낮게 잡고 베팅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먹을 장은 조금 기존 대비보다는 수익률을 좀 낮게 가져라.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지면 하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기대 수익률에 봉착을 했다. 그럼 본인의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목표 수익률 대비 나오면 그냥 하반기에 그 정도만 먹고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만들어 놨던 대로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큐반이 다이오 이더리움 가스비 지불 제한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희롱 씨가 각각 100만 원씩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썸씽에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3월 패닉장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시총 비중으로 이 책정된 점수로 나온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전날 스테이블코인 52억 달러 거래소로 유입이 되면서 시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승이 보인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의 하락기 때 올라갔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도지가 나왔으니까 도지 7위권입니다.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또 도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직원 독일 중개업체 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도 50만 달러까지 상승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조정 국면이라며 이날 하락장 이후 비트코인의 바닥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날은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연속 떨어져 3만 달러 저점을 찍은 날이었고 테슬라 CEO도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철회한 이후 연일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캐시오는 성장주 위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장기적, 초장기적 투자 기반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한 해로만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뽑아내겠다라는 분들은 좀 거리는 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시즌으로 해서 50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JP모건이 여름 시즌에 펀드를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재밌죠? 여름에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름에 딱 펀드를 해서 좀 많이 유도를 해서 투자자들 유도를 해서 또 높은 수익률로 해서 또 칭찬을 많이 받고 그 유입력을 또 키우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각 은행별의 코멘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자, JP모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부분 삭제한 점, 경제 전방에 대한 상당한 삭제한 점 등이 연준이 팬데믹 하방 위험에 서서히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상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뭐 시티,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골드만삭스 등등이 나왔는데요. 거의 뭐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지를 해놓고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NFT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브릿지에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솔라나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오프가 DID 플랫폼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점의 저점은 거의 다 제가 뭐 조심스럽게 보게 되면 이 저점의 3만 달러 요 라인대가 저는 아마 이번에 최저점대를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적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요. 근데 이 7, 8월 달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도미넌스 추이도 좀 잘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딱 보게 되면 이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 구간대가 상당히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이 구간대 추세의 기반용으로 이 구간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짧고 누구나 알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뺄 수는 있겠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W자 패턴이 나오면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기간이 하반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조금 올렸다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하반기에서는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 일정 이번 여름 시즌 때는 좀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빼야 알트가 좀 기회가 있고 여기에서 패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또 장에서 아직 덜 올랐던 코인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예상치 대비보다는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들이 아직은 좀 더 올라가야지만 이 시장 한번 끝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하반기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 대신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과 본인이 만약에 멘탈이 나갔다라고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인데 그때는 좀 쉬십시오. 바로 이어서 하지 마시고요. 예. 분명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고 해도 쉬십시오. 멘탈 터졌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셨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장기 플랜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놔야지 시장에 패닉셀이 나왔을 때도 대응이 되는데 왜 저런 분석가 분들은 그러니까 기자님은 후행 분석을 좀 잘하십니다. 이걸 풀이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뭐 약간의 툴 같은 것도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좀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약간의 미래적 관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건 좀 잘 해주시긴 해요. 근데 이분의 오점은 약간 본인만에 대한 차트적 관점에 대한 안목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덜 된 거죠. 이런 차티스트에 대한 관점을 별로 잘 안 믿습니다. 잘 그걸 적용을 잘 안 하죠. 이게 본인의 마다 다 이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차티스트 보는 부분은 다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에 대해서 좀 보고 자기 기준에 이탈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는데 시장에 있어서 그런 거 좀 이런 게 좀 공부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오히려 좀 오점이 좀 크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도 아직도 선물 거래 기반 쪽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펀더멘탈이 좀 강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아직도 일부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의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리즘도 기술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봇들 성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자료 기반 형 대비보다는 기술적 기반에 대한 요소도 좀 공부를 해놔서 본인의 기준에 부합을 하고 본인만의 기법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 연습이 좀 덜 됐다고 해도 대충 추세적 관점이라 또 잡아야 되죠.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내 거 코인은 왜 차트를 안 봐주나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기준은 비트코인,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BTC 마켓의 내 알트코인, 그리고 그 다음에 원화에 있는 내 알트코인, 이런 수문입니다. 근데 항상 코리안 분들은 내 알트코인 여기에 우물가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상당히 좁게 좀 보더라고요. 비트가 살아야 내게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장이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람은 실수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원효띠라는 분은 계속 성장을 잘하는데, 그분은 항상 어떤 시장이든 간에 재능의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재이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의 실전 투자자 대회 같은 걸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죠. 실전 투자대니까 모의 투자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보면 본인의 실력만큼 먹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아직은 국가적으로 좀 보호를 이제 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너무 일찍이 파이어족을 했다라는 오점도 있거니와, 그리고 좀 더 안정성이 아직은 아닌데 그걸 너무 일찍 이자 농사에 너무 빨리 들어갔던 점이 저는 좀 그렇다라고 보네요. 애초에 그냥 시장에 완벽한 침체기 때 디파이를 했다라면 좀 모를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시장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 항상 의심하고, 항상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어떠한 기준에 의거를 해서 항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패를 했었을 때도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이 안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저는 다 감내했어요. 옛날에 그랬던 실패 경험이 꽤 많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몇 억도 많이 날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멘탈이 이 정도로 잡혔던 건, 누구는 뭐 몇 천만 원에 손이 떨린다고 하지만 저는 몇 억 가지고도 계속 매수 매도도 해보고 많은 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잘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경험과 많은 돈으로 했었을 때에 대한 또 경험치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게 다방적으로 준비가 됐던 경험치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중수인이신 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예, 죽을 수도 있어요.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 정말 무섭거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